구주차 3교시는 크게 두 장으로 나눴습니다. 양이 많아서 1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보 처리 과정에서 태도가 있습니다. 이 태도라는 거는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성 있는 반응, 호의적이든 비호의적이든 그것을 우리는 태도라고 하고, 이것은 태도는 학습된 겁니다. 그래서 학습되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방향성을 선유 경향이라고 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방향성.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말이 어려운데 선유. 이미 먼저 있을유. 먼저 있는 경향, 방향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극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의 결과물인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그 태도가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 장기 기억까지 가는 그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상하다. 태도가 정보 처리 과정에서 어, 노출, 주의,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태도, 감정 있고, 그 다음에 기억, 노출이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태도는 그 과정에서 그 영향을 미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 전체를 리허설을 했을 때 장기 기억으로 가고, 이게 이제 선유 경량, 즉 태도로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관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신념이라고, 그 사람의 신념이 어떻게 돼? 했을 때 그 신념은 태도인 거죠. 평소에 그 사람의 그 선유 경량 이미 형성된 방향성이 뭐야?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벌써 그러한 선유 경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 그, 우리가 그 문화라는 게 결국은 그 각자의 사람의 태도가 모여서 서로가 공유하는 선유 경향을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라는 거에, 단순히 여러분들이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과물들입니다. 선유 경향의 결과물들이 이제 음악 미술인데, 이런 것도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문화를 정의하면 생각의 습관, 즉 선유 경향과 생각의 습관 또는 생각의 태도를 우리는 선유 경향이라고 했는데, 그건 무형적인 거죠. 그리고 유형적인 게 그러한 선유 경향이 시간에 따라서 나온 결과물들, 거기에 우리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죠. 음악 미술. 그래서 문화를 정의하면 각자의 생각의 그 선유 경영의 공통점을 가진 것을 우리는 공통된 선유 경영, 즉 생각의 습관이나 태도, 누구나 공유하는 생각의 습관이나 태도와 그것의 결과물들, 그것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를 여러분들이 정의하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이 문화를 이제 우리 소비자 행동론에서 정보 처리 과정에서 문화를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화를 알면 뭐가 보이죠? 시장이 보이죠. 타겟 고객이 보이고, 그리고 혁신이 보입니다. 새로움을 제시할 때, 그런 선유 경향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사람들은 새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마케팅 역량이고요. 자, 그래서 그 특징은 태도라는 것은 반드시 그 대상이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그리고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행동 예측성이 가능하고, 방향성과 강도가 있더라. 그리고 학습에 후천적으로 형성되고 일관되고, 그리고 그 또 뭐냐면 행동이나, 아니 그 사람이 쓰고 있는 그런 물건들에서 태도를 유추할 수가 있죠. 그걸 우리는 관접성이라는데, 이걸 우리는 좀 외우는 게
대변, 행방, 후일관 뭐 이렇게 외우는데 이게 이제 조금 웃기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외우기 좋게 대변의 행방을 후에 일관되게 주장하다.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대변, 행방, 후, 일관 어때요? 그렇게 해서 이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건 기억의 그 인출에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회상, 제2, 연상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죠? 연상에 해당이 되죠. 예, 스토리로 해가지고 연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어, 그렇습니다. 그 태도의 기능 네 가지, 자기 방어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자기 방어, 자아 이미지를 보호하고 약점을 감추려는 표현이 있다. 사람들이 그 자신의 그 주장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이미지를 만들려는 그것을 보호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자신의 그 약점을 감추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는 그 주장이 다른 약점까지도 다 커버를 하기를 바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설적이게도 자기의 신념을 나타낸 거는 그 신념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이 될 만한 거를 커버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기억은 임팩트 있는 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 예, 그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상표에 대한 지식을 태도로 표현한다. 브랜드라고 보면 되는데, 이 브랜드를 다른 말로 지식이라고 여긴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태도를 그 브랜드 선호로 표현한 게 지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가치 표현, 나의 그 관점, 태도 이런 건 가장 우선시하는 거를 요 관점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 표현을 하는 방법이다. 당신의 가치관이 뭐냐? 이거는 당신의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욕구 충족.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킨 제품이 되어서는 우호적이다. 그래서 태도라는 것은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태도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거는 생각의 습관. 그죠? 선유 경향. 근데 이러한 것은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걸 통해서 세상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정보가 왔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걸 선택적 지각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내가 이게 유리하면은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런 자기 보호 기능이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자극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 프레임으로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관점에서 들어오면 내가 그걸 선호하는 거고, 그건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나의 관점에서 지각 체계에서 이걸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그 기준에서 자기 보호, 그 다음에 그 선호 지식에 대해서 태도를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나의 가치를 표현하고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앞에 것만 연결시켜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외우면 되게 임팩트 있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태도의 두 가지 관점인데, 이 태도는 삼각구조 이론과 1차적 이론,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삼각구조 이론은 말 그대로 ABC 이론이라고 하는데, 태도는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 감정, 의지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가 코그니션이죠. 그다음 감정이 affect라고 하고, 그다음에 행동을 behavior라고 하는데, 저 CAB 이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ABC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도는 인지, 감정, 의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삼각구조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차원 이론은 또 뭐냐면 인지 다음에는 감정, 인지에서 감정, 그 다음에 감정에서 의지, 이 순서대로 영향을 미친다. 이게 1차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고 태도는 크게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고 그건 순서대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론인데 이게 다 보완적인 겁니다. 삼각구조 이론, 1차 이론 이걸 통해서 태도를 정의할 수 있다. 자, 태도 형성 요령을 보니까 한 세 가지로 해서 태도가 형성이 되더라. 아까 그 삼각구조 이론에서 그 구성 요소가 지정의인데 그리고 1차원 이론에 의해서 되는데 그 1차원 이론하고 상통하는 게 고관여 태도 형성 이론이죠. 여기 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 그 고관여는 그렇게 가더라. 그런데 삼각구조 이론에서 그 1차원 이론이 고관여 이론이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두 개는 그 순서가 좀 뒤바뀌었더라. 그래서 서관여 태도는 순서대로 안 되고 인지가 되면 그 다음에 뭐야죠? 의지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감정이 생기더라. 이게 저관여 태도 형성 이론이고 그 다음에 감성 소비는 아예 감정에 의해서 충동 구매를 해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잘했나 안 했나. 이게 감성 소비 태도 형성입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삼각 구조 이론, 즉 CAB 이론에다가 그 순서만 경우수를 만들어서 이름을 갖다 붙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원 이론은 고관여 태도 형성 이론이고 그 다음에 그 순서가 인지에서 행동부터 하고 감정이 생기는 것은 저관여 제품들은 그것을 필요하네. 그 다음에 먼저 태도가 개입이 안 돼. 뭐 이거 써도 좋고 저것도 좋아. 그냥 아무거나 써. 그냥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좋네 하고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성 소비는 뭐냐면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먼저 행동을 해버리고 구매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잘했는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참 저도 헷갈리는데 감성 소비 태도 형성 이건 정성적 효과 계층 모형 저관여 태도 형성 저관여 효과 계층 모형 고관여 태도 형성 표준 학습 위계 모형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나왔냐면 이게 다 논문에서 나와서 그래요. 논문 쓸 때 이분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름을 붙이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논문을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삼각 이론과 1차원 이론에 의해서 구매 의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이러면 이 고관여 태도 형성 이론이라고 본인이 이름을 붙였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논문은 삼각 이론에 의해서 어, 태도 형성, 구매 의지에 미친 요인에 대한 연구했더니 인지가 뭐 구매 의지에 먼저 영향을 미치고 구매 의지가 다시 감정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래가 자기가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저관여 효과 계층 모형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붙여서 이게 이제 또 막 그 이제 논문에 막 나오다 보니까 경영지도사 자격과정에서 저관여 효과 계층 모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또 이제 누군가가 또 이제 순서만 바꿔가 구매 의지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해가지고 감정이 먼저 선행이 되고 이게 매개 변수로서 인지에 영향을 미치더라 해가지고 감성 소비, 태도 형성 또는 정서적 효과 계층 모형 뭐 이렇게 이름을 자기가 연구 모형을 하나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는 배우는 입장에서 이름이 되게 어렵워서 그렇지 이게 다 그냥 이미지로 외웁시다. 이거는 스키마입니다. 스키마 그죠? 고관여, 저관여, 감성 소비 이것만 외웁시다. 그러면 태도 형성에는 그냥 밑에 정서적 뭐 효과 계층 모형, 저관여 효과 계층 모형, 표준 학습 위계 모형 이거는 무시해 버리고 고관여, 저관여, 감성 소비에서 태도가